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프라이드가 중국 공영방송으로 진행되는 TV 홈쇼핑 사업에 나섭니다. 뉴프라이드는 중국의 홈쇼핑 채널 환등구물 본사에서 합자법인 설립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제약은 자노백스와 카나브 인유복합제를 동남아 13개국에 독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338억 원입니다. 유엔젤은 중국 중유국제교육과 유아 멀티미디어 교육 관련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나이백이 세계생체재료학회에서 자체 개발 중인 골다공증 치료제 펩타이드의 전 임상 결과 성과를 발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증시 화이트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박진영입니다. 자, 시장이 반등을 하나 싶더니 어제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는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소객 우리의 점프업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연구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님 다시 연결을 해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직은 전화가 고르지 않는데요. 전화 연결될 때까지 잠시 지금 예상 체결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예상 체결지수입니다. 코스피가 0.07% 소폭 상승하면서 1958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0.25% 오르면서 689.65포인트에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다행스럽게도 양시장 모두 지금 반등 출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반등세를 지금 시작하고 나서까지 계속 이어갈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어제까지 뉴욕 증시 그리고 유럽 증시가 모두 혼조세를 보이면서 마감을 했었고 아시아 증시도 좀 오르나 싶긴 했었지만요.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일본 증시 같은 경우 소폭 상승폭을 줄여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증시도 1960포인트를 찍은 다음에 다시 소폭 내려오면서 1957포인트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자, 우리 증시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 1958포인트 선에서 그래도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50포인트 지지를 하는지 그리고 1960포인트 돌파를 할 수 있을지 이게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양시장 모두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장중에 이제 매도 전환을 하면서 코스피가 조금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일단은 기관의 매수 덕분에 그나마 지수가 하락세를 크게 보이지 않고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도 기관의 매수가 들어올 수 있을지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 수급 상황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전화 연결이 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샘플러스 김영구 멘토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장이 어제 장 초반에 반등을 좀 하나 싶더니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낙폭을 아주 많이 키우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오늘 다시 반등을 좀 시도할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어떤 전략 가져가 볼까요? 네, 어제는 우리 예상 외로 좀 더 강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장 후반으로 들어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1950포인트 있잖아요. 이쪽이 가장 큰 중요한 자리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면서 저항이 되게 많아요. 자, 이 자리에서는 갭으로 매물대를 뛰어넘지 않으면 많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글로벌 증시부터 한번 하나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자,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혼재세 마감했죠. 예. 근데 미국 시장도 스탠스 방향 자체는 강한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올라가기 위한 조정이다. 살짝 쉬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금요일장은 항상 시장이 조금 흐지부지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 주말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불확실성을 주가가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요일 금요일장은 항상 이렇게 시장이 약하다 이렇게 예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음봉으로 살짝 쉬어갔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밑에보다는 위로 열려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스닥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쁜 자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로 치고 가는 자리다. 아직도 5,000포인트 요 라인까지는 한 번 더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독일 지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점을 강하게 잡고 위에 1차적인 고점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도 살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1176원 이 라인까지 한번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N파동짜리 기술적으로 봤을 땐 N파동 1176원까지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중국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얘기했듯이 2800포인트 밑에는 펀드나 ETF 상품 쪽으로 중국 레버러지 쪽으로 한번 봐도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방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이 라인은 다시 펀드나 레버러지 ETF 쪽 이쪽을 보면 좋은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이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여기 라인 정확히 이 라인까지 반등을 모색할 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아쉬운 하루였죠. 살짝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크게 밀리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 수급 논리를 보면 이 자리에서는 물량을 많이 모아요. 외국인들, 기관들 이렇게 밑바닥에서 물량을 많이 모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라인도 역시 위로 가는 방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60포인트 밑에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그 다음에 1940포인트 이 라인은 물량을 한번 매수할 수 있는 적격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겁먹지 말고 여기서 매수하는 전략 회피할 필요 없습니다. 밀리더라도 여기서는 저가 메리트가 발생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코스닥 어제도 얘기했듯이 테마 외에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장이 힘들다 보니까 테마가 기승을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자리에서는 다른 종목을 볼 거 없습니다. 시장에 이슈가 되는 종목들로 매수 매도를 계속 해가는 전략이 맞다고 봅니다. 자, 움직이지 않아요. 다른 종목은 움직이지 않다. 재료가 있는, 그다음에 또한 모멘텀이 있는 그 테마주 위주로 지금 이 자리대에서는 시장이 움직일 거라고 봅니다. 자, 테마주 저번 주, 이번 주 역시 말한 것처럼 많이 갔습니다. 자, 하지만 테마주는 정말 실력이 안 된다, 좀 어렵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하지만 실력이 되고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 부진하면 시장의 포인트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테마 쪽으로 붙어서 매매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동시효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1.35포인트, 코스피는 플러스 1.35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0.14포인트로 체크가 되네요. 자, 움직이는 장 시작 전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상선 동시효과가 많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자, 오성 LST, 그 다음에 STS중공업 이쪽으로 매기가 조금 붙으네요. 캔들미디어, 그 다음에 가이, 자, 화신전공, 그 다음에 CMG제약, 이런 쪽으로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자, 고려제약도 붙고, 그 다음에 에스코넥, VR 관련주, 쌍방울, 이쪽으로 매기세가 하나씩 동시효과에 유입되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대중정보통신 역시 마찬가지고요. 자, 이쪽으로 매기가 슬슬 붙습니다. 한국선제, 엠젠플러스 이쪽으로 매기가 살살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야간 선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25 우리 코스피 시장은 플러스 한 2포인트 아니면 강보합 수준에서 출발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대형주는 어제 조선주들이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가격 메리트가 있는 조선주로 저가 삼성중공업,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자, 현대중공업, 조선주 쪽으로 매기가 저가 메리트 유효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주는 조선주를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
아, 2주 동안은 우리가 IT 전기전자를 공략을 많이 했습니다. 자, 다음 주는 우리 조선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쪽으로 우리가 저가 메리트, 과대 낙폭주로 한번 선발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매수하는 전략을 한번 써봐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또 금요일장입니다.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스탠스는 유효하다. 상방에 대한 스탠스는 언제든지 열려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팍팍 움직이는 시장은 아닐 것 같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늘어져도 상승에 대한 무게를 두고 시장을 관망하는 전략을 펼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 기원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날 빵빵 황소개구처럼 점프할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성공투자하세요. 개굴개굴 팍팍.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IT 대형주 위주로 공략하면서 급등세를 확인을 했는데 다음 주에는 조선주 공략해보자라는 의견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샘플러스 김현구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시 50분, 개장 10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특징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고 있나요? 네,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일단 굉장히 좀 많이 변동폭이 있으면서 최근 특징은 모멘텀이 있거나 또는 테마가 좀 강하게 형성된 종목들 위주로 매기가 좀 형성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전히 좀 종목별로 공략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먼저 오성 LST인데 이 오성 LST가 지금 채권당 공동관리 중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일단 워크아웃 중인 이 오성 LST 지분에 대한 공개 매각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제 스타트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연 매각이 성공되느냐 못 되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앞서서 태양광사업부문 매각에서는 굉장히 좀 실패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성 LST가 이제 채권자 지분 매각 작업에서 일단 복수의 입찰자가 좀 참여를 했다. 그래서 유효 경쟁이 좀 성립됐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죠. 그래서 아마 좀 호가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 같은데, 일단 오성 LST의 매각 대상은 최대 주주인 KDB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46%입니다. 주수로는 5,707만 주 정도 되고요. 그리고 전체 보유 지분 매각의 한 46% 정도 지분인데, 일단 이 채권단의 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46%의 5,707만 주를 과연 이 여러 이 복수의 어떤 매입 대상들이 과연 이제 유효 경쟁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예비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시했던 인수위 희망 지분 등을 좀 고려를 해서 최종 매각 지분 결정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오성 LST 어떤 주가에 좀 영향을 미칠 수는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지금 시간으로는 한 286만여 주 정도 되고 예상 제고가 11.6%. 일단 지금 매각에 대한 절차가 좀 잘 진행된다는 부분만으로도 아마 오늘 좀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일단 현대상선도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선료 협상에 있어서 좀 급진전이 되면서 지금 급물살을 좀 타고 있죠. 조디악과 입장차를 좀 좁히면서 용선료 협상에 좀 진전이 있었다. 현대상선하고 금융당국은 용선료 30% 인하를 목표로 삼았지만 기존의 조디악이 요구한 20% 초반에서 좀 타결점을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벼랑 끝에서 좀 회생의 발판이 좀 마련되지 않느냐. 거기다 플러스 이제 사실은 한진해운은 이제 신해운동맹에 좀 가입을 했고 현대상선은 가입을 못했는데, 현대상선이 이제 해운동맹 가입길도 좀 열릴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타결이 되면 현대상선이 일단 급한 불은 좀 끄고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지금
시간외로 전량이 한 30여만 주, 그리고 예상 차익가 24%.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오성 LST하고 비슷하죠. 일단 기대감이 낳은 오늘의 결과. 근데 일단 24%가 아직 확정된 결과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지앤코 같은 경우에는 뭐 뜬금없이 이제 어제 상한가를 좀 가는 모습, 이제 반기문 총장하고 좀 세화로 엮이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뭐 지앤코, 큐로콘, 큐로홀딩스는 원래는 이제 이 에이즈 백신 치료제 쪽으로 좀 연결이 되던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급등 흐름은 혹시나 반기문 총장과 관련된 이슈로 좀 올라온 경향이 굉장히 좀 많다. 지금 시간에는 33만여 주, 그리고 지금 예상 체결과는 보합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오늘은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요.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도 분명히 있어 보이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음봉이 냈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호가특징주에 대해서 메리츠 정금증권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 개장 함께 하실 분 모시고 장전 토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강동일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반등하나 싶더니 우리 증시 어제 막보합 마감을 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 오늘 반등세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오늘 어제 이제 야간 선물 흐름만 본다라고 하면은 장 초반에는 어쨌든 좀 강보합 흐름이 좀 예상이 되지만, 요일에 따라서 이제 주말이 이제 끼어있는 금요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식을 좀 끌고 가자라는 부분들보다는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 또는 관망세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월 거의 마지막 주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고, 6월달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이미 뭐 많이 이슈가 좀 된, 일단은 뭐 금리 인상,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5월 말일에 이제 중국 ADR 편입, 그리고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 변동성을 좀 확대시킬 요인일 것이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의 유입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관망 심리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시장 대응 어떻게 좀 짜야 되느냐. 최근에 움직임들 보면은 코스닥에서 정치 테마주들이나 아니면은 일부 제약주들이 상당히 이제 급등락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수 관련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뚜렷하게 강하게 시세를 끌어올리고 또는 지수를 올릴 만한 그런 종목들이 유원한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개별적인 종목들에 대해서 그런 테마성 이슈 또는 재료를 가지고 움직임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이제 뭐 수익률 좀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렵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나는 좀 빠른 대응이나 아니면은 그런 이제 뭐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좀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개인적인 투자 성향에도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좀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뭐 경기 민감주들 많이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폭이 어느 정도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이 어제장에 이제 뭐 일부 조선주들, 뭐 현대중공업 10만 원을 깨나 했었는데 다시 뭐 한 어제 이제 5%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조선주들,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바닥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대형주들 쪽에서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들이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한 번씩 움직일 가능성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형주 종목들이 좀 어려운 그런 분들이라면 대형주 많이 빠진 종목들 조금씩 뭐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좀 나쁘지는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망 흐름 예상해 주셨습니다. 차익 실현하고 가자는 전략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6월이 다가오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그나마 좀 많이 빠졌던 낙폭 과대 대형주들 한 번씩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강동일 멘토님은 오늘장 어떤 점에 조금 더 주목해야 된다라고 보시는지요? 네, 그동안 시장이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다가 이틀 전에 외국인의 강한 반등세가 연출이 됐었는데요. 그게 또 하루 만에 또 어제 또 이렇게 순매도로 전환하는 걸 보면서 진짜 주식 투자하기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참 투자자들이 지금 주식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다면은 시장과 무관하게 강한 종목으로 이렇게 좀 시세 흐름을 탈 수 있는 종목으로 이렇게 편중을 해서 이렇게 좀 내기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투자 전략을 가져야 되는 게 지금 현 시장으로서는 가장 맞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데 뭐 마땅히 투자의 수급 주체가 윗방향으로 열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뚜렷한 수급 주체가 없기 때문에 이때 투자들이 가장 명심해야 될 것은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매기가 쏠리는 돈이 많이 몰리는 유동성이 있는 풍부한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서 시세 흐름에 편성할 수 있는 시장과 무관한 그런 종목으로 갈아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부진한 만큼 강한 종목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이야기 주셨는데요. 사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강한 종목인지 알아봐야겠죠. 요즘은 또 테마주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테마주는 사실 접근이 좀 어렵잖아요. 근데 테마주, 요즘 뭐 반기문 테마주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테마주들이 있는데 사실 시장이 약할 때 그런 테마주들이 강한 흐름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오른 종목을 추격 매수하기는 상당히 위험 부담도 따르고 리스크 요인도 많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 그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또 이렇게 시간적인 또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가미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장중에 많이 이렇게 좀 시간적으로 11시에서 1시 사이 때는 이렇게 한번 반등을 줬다가 이렇게 눌림 구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저가 매수 전략으로 들어가서 그런 좀 강한 종목은 그렇게 좀 눌림목 줄 때 그 중간 그 타이밍에서 들어가는 것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5월 27일 국내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수가 집계되기 전인데요. 먼저 업종별 출발 분위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많이 오르면서 시초 상위를 좀 탈환했던 현대모비스가 오늘 추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0.99% 상승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어제 또 많이 올랐던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0.47% 하락하고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0.74% 다시금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특히 조선주가 좀 많이 올랐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0.55%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또 어제 좀 내렸었던 증권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들 전부 다 지금 빨간불을 많이 켜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 0.7% 오르고 있고요. 이 대신증권 같은 경우도 0.9%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어제 그 유가 급등에 이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정유주를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SOL 같은 경우가 0.48% 상승하고 있고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0.54%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정유화학주들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빨간불이 우세한 분위기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지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코스피가 0.3% 오르면서 1962포인트 돌파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이 0.3% 올랐습니다. 690포인트 위로 다시금 올라서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반등 분위기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지 조금 더 알아봐야겠죠. 코스피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팀장님. 네, 일단은 뭐 코스피 말씀해주신 것처럼 0.3% 이제 상승해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요. 어제장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 이제 외국인들 그 선물 쪽 매도가 좀 강하게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뭐 기술적으로 간단히 먼저 보면은 지금 중요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꺾여 내려오는 21선 이 부분들을 좀 돌파를 해야 추가적으로 1975 그리고 2000선을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21선 돌파 여부를 좀 보시면서 대형주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타난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쪽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상위 10종목 대부분 다 빨간불을 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어느덧 130만 원대에 다시 안착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130만 1000원 위치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움직임들 보면은 대형주들이 좀 조정을 받았고 뭐 어제장 그제장 이제 좀 반등이 나오긴 했으나 그 조정받는 가운데 시장을 어느 정도 좀 버텨준 것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가 130만 원에 안착을 해서 추가적으로 박스권 상단을 좀 돌파를 하는지 그 여부가 아무래도 이제 뭐 지수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관련된 뭐 파생 상품들을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주 최근에 이제 뭐 환율 관련된 이슈 같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 현대모비스가 1.3%대로 강세 움직임들이 뭐 여전히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시가총액 10위 하이닉스 이 종목 오늘장에서도 한 1.1% 정도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민 주식이라는
이야기도 많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지속적으로 좀 낙폭이 과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발 매수가 가끔씩 들어오는 그런 부분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는 조금 뭐 고민을 하시면서 외국인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이 이제는 바닥이다, 그리고 뭐 적극적으로 매수를 강하게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그렇게 쉽게 나타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업종 움직임들 본다라고 하면은 최근에 뭐 환율 올라오고 시장에 모멘텀 없다 하면은 가장 뭐 손쉽게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 IT 관련된 종목, 그리고 이제 뭐 환율 관련된 이슈가 있는 뭐 IT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삼성전자나 LG전자, 그리고 기타 뭐 최근에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는 여전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유가가 어느덧 뭐 50%를 터치를 하고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정유주들, 화학주들 그러한 움직임에 비해서는 이 앞전 1분기 때, 2분기 때 이렇게 찍었었던 그 고점대를 한참 못 미치는 가격대에 좀 위치해 있다라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유가가 이 정도 올라와가지고 추가적으로 아래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는 이상은 정유 화학주들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좀 가져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수는 좀 상승해서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특징적으로 어느 섹터나 어느 그 위치가 상당히 강하게 움직인다라는 부분들은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냥 현대상선과 그다음에 한진해운이 지금 26%, 11% 정도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러한 그 이제 뭐 회생이나 아니면 용선료 계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이슈가 뭐 급진전이 된다, 요런 이제 그 부분들이 같이 나오면서 오늘 이제 뭐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그 용선료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 해운업 업황 자체가 단기간에 돌아나올 가능성은 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뭐 기술적으로 장중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은 하실 수 있겠지만 이 부분들을 여기가 바닥이다, 여기가 진바닥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뭐 50%, 100% 노려야지, 이러한 투자 발상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증권주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일부 종목들이 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일단 코스피 지수 21선 돌파 여부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현대상선이 지금 25% 넘게 오르면서 반등하고 있는데 사실상 어려운 종목입니다. 아무래도 상장 종목 중에 지금 가장 많이 순환시대를 겪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위험한 만큼 접근 좀 자제하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어제 3% 넘게 오르면서 시총 4위로 올라서기도 했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기도 했었죠.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자동차 업종이 오를 때다라고 보시는지. 일단은 뭐 자동차 업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으로 자동차 관련된 쪽에서 이슈가 되는 것은 현재 이제 그 뭐 그러니까 가솔린이라는 전통 연료가 아니라 그 이제 전기차나 아니면 자율주행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키워나가고 있고, 이게 이제 성장 동력 또는 이제 성장 모멘텀, 주가를 상승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인데요. 그런 재료가 사실 그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완성차 업체 쪽으로에 대한 그 매기로 쏠리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히려 그쪽에 이제 전장 부품들이나 아니면은 관련된 부품들을 좀 생산을 하고 그쪽에 기술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일부 좀 매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도가 저는 뭐 현대모비스 보기 전에 만도를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 신고가가 났습니다. 최근에 움직임을 보면은 연초 이후에 14만원대에서 22만원대까지 상당히 이제 강한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만도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그렇게 사실 많이 관심을 받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어제 이제 최근에 뭐 20만원을 돌파하면서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한 번 더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뭐 만도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뭐 나타날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도가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뭐 그렇다라고 하면 현대모비스도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현대모비스도 사실 기술적으로 뭐 차트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23만원에서 26만원 박스권에 지금 작년 12월부터 갇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는 사실
지금 뭐 상단까지 올라와도 이상할 게 없는 거고요. 하단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부분들이 없는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이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해서 레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앞전, 그러니까 2014년 10월부터 사실 25만 원대 위쪽으로 조금 더 준다라면 27만 5천 원, 이 부분들은 정말 강력한 저항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뭐 추가적으로 한 단계 더 레벨업은 좀 가능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다라고 해서 돌파 여부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은 그런 가운데 현대모비스를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차라리 20만 원을 돌파를 해서 최근 움직임들이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만도 조정 시에 20만 원 부근에서 뭐 매수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주 반등하고 있지만 상승 모멘텀 아주 크진 않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현대모비스보다는 만도 조정 시 매수 전략이 낫겠다라는 의견 들어봤고요. 저희가 이야기하는 도중에 현대모비스 보합으로 다시 상승폭을 줄였습니다. 기아차는 지금 1%대 하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개장 분위기 그리고 시총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일 멘토님. 네. 지금 코스닥의 시장 흐름을 보면 현재 689.51포인트, 약 0.23포인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개장 초반이라 지금 대체적으로 지수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제 어떤 음봉의 흐름에서 지금 양봉으로 시작한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이겠고요. 일단 코스닥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지수 한 720포인트, 700포인트 전반 그쪽 부분이 상당히 강한 매물대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이 700포인트 초반이 넘어서야 가장 본격적인 시세를 줄 수 있는 그런 지수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간 좀 지루한 박스권 장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 어제도 제가 이렇게 쭉 한번 훑어봤지만, 오늘도 보면은 지금 양봉 흐름으로 이렇게 대체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카카오, 동서, CJENN, 네이톡스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지지멸렬한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으로 갈아타자,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종목의 흐름을 이렇게 한 100개 종목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렇게 흐름을 훑어봤는데, 가장 시장과 상관없이 추세가 우상향되면서 기간 외인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을 이렇게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 중에 차바이오텍, 원익 IPS, 솔브레인, YG 엔터테인먼트, 게임비의 실리콘웍스, 고영, 노무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제 눈에 이렇게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개별주들이 지금 시장 대비 약하기 때문에 다 이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그런 저가 종목들을 지금 잡으려면 상당히 위험 부담 따르고요.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과 다르게 일단 시장에서 강한 종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드린 차바이오텍, 원익 IPS, 솔브레인, YG 엔터테인먼트, 실리콘웍스는 상당히 실적이 올 한 해 좋게 흐름으로 전개될 양상이 크고요. 이미 추정치가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거기에 발맞춰서 기가 외인들이 공격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종목들을 선별해서 들어간다면, 다른 이런 일반 개별 종목, 지금 밑에서 기는 종목과 다르게 추세가 완전히 상향으로 전개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무리가 없을 줄 알고, 특히 게임빌이나 고용, 노모바이오 상당히 좋은 흐름 보일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분위기 짚어봤습니다. 특히 오늘 차바이오텍, 원익 IPS, 솔브레인 같은 종목들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원익 IPS 오늘 2%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오르다가 오늘 비로소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자, 이 종목 그러면 오늘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죠. 지금 추세 자체가 완연하게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고요. 기관 외인들이 꾸준히 매수한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지금 개장 초반에 눌렸다고 해서 시세 흐름이 끊겼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장중, 특히 11시에서 1시 사이에 좀 이렇게 좀 많이 눌림목 줄 때, 그때 저가에 들어가는 방법도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저가 매수 전략 가능하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요즘 제약바이오주가 부쩍 다시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이 7%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종목 오늘 상승 모멘텀이 뚜렷하게 있나요? 예, 코오롱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아까 CNG 제약도 보니까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던데, 지금 제약주 같은 경우는 많이 오른 종목과 오르지 않은 종목이 이렇게 좀 많이 나뉘어집니다. 따라서 이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지금 추격 매수하면 물릴 경우가 상당히 크고요.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많이 하락세를 보였죠.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지금 단기 반등인데 이런 단기 저점에서의 반등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 보겠습니다. 네,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코로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의 퇴행성 관절염 세포 유전자 치료세 인보사의 한국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지금 이 기대감에 4%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7% 급등하던 이 종목이 그래도 지금 다시금 4%대로 상승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데요. 자, 마감까지 이 종목 흐름 조금 더 살펴보시길 바라고요. 자, 일본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니케이가 0.35% 오르면서 시작했다라는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급 상황 그리고 업종별 분위기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영철 팀장님이 거래소 분위기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 초반에 이제 좀 강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가 추가적으로 매수가 이제 좀 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있고 아주 좁은 등락의 움직임만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0.3% 상승 출발했었던 부분들이 지금 0.23% 한 6포인트, 7포인트 정도 움직임이 나타났었다가 지금 한 4.5포인트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뭐 방향성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관망 심리가 우세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러한 심리적인 부분들이 수급 상황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장 초반이어서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좀 뭐 거래대금이 이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 쪽 지금 뭐 매수가 거래소 시장에서 한 62억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기관 쪽에서 다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사실 그때 1940포인트에서 50포인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40포인트 밑에서 만약에 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어쨌든 기관의 하방 지지선은 단기적으로는 1950포인트 정도를 잡아놓고 대응하는 게 아닐까 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위쪽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장 초반에서는 다시 이제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선물시장에서 외국인들 그제 이제 상당히 좀 강하게 매수를 좀 해줬었죠. 그런데 어제장에 2,000개 이상 또다시 매도를 쏟아냈고, 오늘 장 초반에도 지금 한 180개 정도 이제 뭐 매도세가 나오면서, 선물시장에서는 개인만 매수가 좀 들어오는 가운데, 외국인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기보다는 좀 이렇게 좀 누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종별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하락률 쪽에서는 철강 금속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부진하게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포스코 어느 정도 이제 하락 이후에 그 이제 뭐 추가적으로 강하게 하락하기보다는 옆으로 좀 횡보를 하면서 반등의 기미 또는 움직임들을 보여주려고 장중 지속적으로 좀 뭐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는데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1,000원 정도 좀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업종지수 그리고 이제 뭐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 동국제강 뭐 한 3.9% 그리고 현대제철이 1.6%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이쪽 업종을 좀 짓누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강한 업종이다라고 하는 것은 기계업종이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성선이랑 뭐 한진해운 이 해운주 쪽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오늘 한 4%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지금 움직임이 없었던 그런 뭐 그 음식료 업종 쪽에서도 지금 뭐 하이트진로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한 1.2%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시장에서 이제 뭐 IT 관련된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받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 뭐 한 3%대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쪽 업종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거래소 어제 매수한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하루 만에 매도하는 게 좀 아쉽기는 한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지수를 좀 받치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짚어주셨는데 혜태제과가 오늘 다시 또 5%대 강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크라운제과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 다시 한번 랠리 가능할까요? 랠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상장 이후에 그 상당히 강하게 매수가 좀 끌어 들어왔었던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때도 이제 뭐 상장 첫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 테마성 이슈 그리고 이제 뭐 뚜렷하게 주도주나 아니면 모멘텀이 없을 때 이런 신규 IPO, 신규 상장 종목들로에 대한 테마성 재료들 또는 이제 그 수급이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당히 뭐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예상 외로 너무 강하게 많이 올랐다라는 거죠. 공모가가 15,100원이었죠. 그런데 이제 18,000원에 이제 이제 뭐 장중 시가 부근 이제 뭐 그때 형성이 돼서 최고가가 지금 이제 5월 17일 날이죠. 88,000원, 그러니까 68,000원이죠. 이때까지 이제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이제 뭐 그 공모 입찰이 되고 상장을 했다 손 치더라도
지금 뭐 한 3배, 4배 가까이 이제 뭐 상승이 나타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차익 실현이 좀 나왔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움직이기에는 상당히 좀 쉽지는 않지 않을까. 만약에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건 혜태제가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그 뭐 성장 모멘텀이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보다는 그냥 수급의 쏠림 현상으로 좀 이해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좀 높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허니버터칩에 대한 모멘텀이 시장에서는 지금 뭐 관심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았었고 그게 이제 혜태제가 재성장하는데 가장 큰 기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허니버터칩이 혜태제가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부분들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공장도 증설을 하고 여전히 뭐 잘 팔리고는 있다라고는 하지만 예전과 같은 그런 돌풍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그 기본적으로 최근에 음식료 업계에서 움직이는 그 이슈들이 짠 것과 단 것에 대한 그 전쟁들을 많이 하고 있고 뭐 그쪽으로 이제 좀 깊이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지금 혜태제가의 그 허니버터칩은 정말 짠 것과 단 것의 그러니까 뭐 같이 가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돌풍을 뭐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 왜냐하면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혜태제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 오늘 뭐 반등,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의미를 주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태제과 식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예전에 랠리를 이어가지는 어려울 거다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단기 반등 전망 들어봤고요. 자, 지금 코스닥 수급 방향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코스닥 수급과 업종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동일 멘토님. 네, 어제와 다르게 또 기관이 수급을 보면 코스닥 오늘 9억 원을 좀 매도하고 있는데요. 외국인 94원 매도가 있고 개인 111억 원. 뭐 코스닥 시장은 뭐 개인들이 거의 뭐 이렇게 매수 지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단발성으로 이렇게 끝나는 경우가 있고 꾸준히 개인들은 코스닥 매수하는데 문제는 수급의 가장 큰 주체인 외국인 기관이 좀 매수세로 전환돼야 코스닥 시장이 강하게 좀 반등 흐름을 보일 텐데 아직 그 흐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업종별 섹터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보기기 섹터가 좀 가장 그래도 등락률이 0.76% 가장 높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섬유, 의료, 제약, 통신장비 쭉 나와 있는데 여전히 뭐 제약 섹터는 뭐 시장 흐름과 무관하게 계속 이제 오르고 이렇게 하는 종목들인데 제약 섹터 중에서도 보면은 업종별 등락률에서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부분은 오늘 코롱생명과 아까 이야기했던 코롱생명이 그동안 좀 쭉 흘러내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 내지는 또 새로운 이렇게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인해서 아마 잠시 이렇게 타이밍 잡고 들어가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싶고요. 그 다음에 통신장비, 또 기타 인터넷 쭉쭉 있는데, 아직은 지금 개장 초반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뭐, 이렇게 큰 모멘텀이 있는 섹터는 눈에 띄지 않고요. 아까 말한 정보기기 섹터 중에서는, 눈에 띄는 종목이 ICOK, 파켄오피시, 이런 종목이고, 섬유의료 섹터 중에서는 가위 종목이 그동안 좀 많이 올랐는데도, 이 종목이 상당히 지금 추세 우상향 방향을 잡고 있으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뭐 전반적으로 지금 시가총액 상위 흐름 종목들과 다르게 섹터 내에서는 몇몇 종목 외에는 뚜렷하게 이렇게 눈에 띄는 종목이 없네요. 네, 일단 코롱생명과학과 CMG 제약이 급등하면서 제약주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카카오가 오르면서 인터넷 업종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카카오 오늘 1%대 오르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현재 외환시장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한일은 미국 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90전 하락한 1170권 50전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뭐 현재도 추가적인 매도세가 좀 유입되면서 1178원 20전까지 추가적인 레벨을 낮춰가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지표 호조에도 앨런 장 인터뷰를 앞두고 포지션 조정 흐름을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는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ECB 그리스 채권 담보 ECB가 그리스의 채권을 담보로 인정할 것이라는 소식도 달러 약세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도 역시 달러 약세 여파로 소폭의 하락세로 마감하면서 오늘
오늘 환율 하락 출발에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환율, 월말에 따른 내고 물량 유입과 또한 주말을 앞두고 롱포지션 조정 움직임이 예상되는 만큼 추가 하락 압력을 받으며 1170원대로 진입 후 안착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통상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미국 휴장을 앞두고 외국인들이 주식 자금 관련 매도 물량도 좀 강화되기도 하는 만큼 이런 부분 역시 하락 쪽에 좀 영향을 줄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도 마찬가지로 1170원대로 진입 시 저점 결제 수요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또한 앨런 인터뷰를 앞두고 달러 강세 전망에 기대 여기에 매수세도 꾸준하게 유입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 1170원 후반대에서는 지지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특별한 이벤트도 없는 만큼 어제와 비슷한 흐름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180원 선에서의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락 출발한 만큼 장 초반에 하락폭을 좀 키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락폭을 좀 줄여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상 환율 범위로는 1177원에서 47원 사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 중이지만요. 1176원 후반대에서 지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먼저 주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가운데 종목별 대응이 부쩍 중요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 또 특히 낙폭과대주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이 시장의 유일한 대응법이 저가 비소 전략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 또 떨어졌던 종목만이 오르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6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00 종목이 조정이 됩니다. 코스피 200 종목이 편입될 것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어제부터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조금 더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을지 관련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분과 함께 저가 매수 전략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게요. 보통 증시의 가장 큰 호재가 바로 주가 하락이다라는 명언도 있듯이요. 달이 차고 기울듯이 종목의 주가도 워낙에 요즘 좀 오르락내리락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부쩍 더 낙폭 과대주가 좀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가 매수 전략이 요즘처럼 잘 먹히는 시장이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역시 좀 시장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시장 자체가 위쪽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빠지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수 자체가 박스권에 좀 갇혀 있고 지수가 박스권에 갇혀 있다 보니까 종목 자체들도 그러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는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 주도주나 아니면 주도 업종 성장주들이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으면서 또는 실적적인 모멘텀으로 업종 섹터가 쭉 끌고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는 그런 종목들을 눌릴 때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좀 좋지만 지금처럼 주도주도 없고 모멘텀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외적인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 영향으로 인해서 시장이 뭐 조정을 받은 그런 상황이 뭐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받았다가 다시 이제 좀 매수가 들어오면은 다시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또 다시 그쪽 위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뭐 종목이나 그 이제 뭐 지수 자체에서도 그런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전략 단순하게 잡고선 조정 시에 이제 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간대에서 뚜렷하게 이제 뭐 주도주나 주도 업종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이제 전략은 좀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단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빠졌다라고 해서 그거를 매수를 해서 내가 이제 정말 좋은 가격에 샀고 정말 싼 밸류에이션에 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50%, 100%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종목을 접근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시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은 차익 실현이 기술적으로 또는 이제 뭐 기계적으로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있었던 그런 종목들 한 짧게는 5% 조금 더 길게 준다라고 하면 한 7% 내외 움직임에서 차익 실현과 그다음에 매수 이런 부분들을 좀 반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뭐 종목 같은 경우 박스권에 갇혀 있는 종목들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업종 앞서도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뭐 이런 종목들 봤지만 뭐 2012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좀 박스권에 좀 갇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런 종목들, 조선주들 어제 이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반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정유화학주 쪽에서도 한 차례 강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도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건설주들도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들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기 민감주들, 조선주들이나 뭐 이제 건설주들을 그렇게 좋게 이야기를 드린 적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추세적으로 우하향하는 그런 모습 쪽에서 어느 정도 뭐 지지 라인 정도에서 이제 뭐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쪽에서는 뭐 길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짧은 대응 전략을 조금 뭐 가져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새로운 주도주가 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러한 전략 그리고 또는 코스닥의 일부 이제 뭐 테마 재료들이 계속 뭐 반복되면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가 배수 전략 자체는 유효하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좀 많이 빠졌다는 이유만으로 큰 기대를 갖고 접근을 하기보다는 한 5에서 7% 정도 수익률을 가지고 단기 매매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경기 민감주, 조선주나 건설주 많이 내리긴 했지만 추세 하향인 만큼 단기 매매는 역시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 사실은 기술적 반등을 노린다고 하더라도 싸다고 또 아무거나 사면 안 될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또 해운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상선이 낙폭과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또 최근 포스코나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이후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자, 멘토님, 이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옥석가리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기준으로 좀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시장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시장인데요. 시장에는 두 시장이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눠지는데 그 대응 전략이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주 또 저가 매력 있는 종목을 선별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겠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드린 LG노텍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제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올랐죠? 예, LG노텍 보면은 이제 그동안 많이 흘러내렸다가 여기 한 7만 1,000원대 부근에서 여기 좀 양봉 두 개가 세면서 쭉 올랐죠? 그러니까 저가 메리트 있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LG노텍처럼. 그럼 제가 요와 비슷한 현재 흐름을 보이는 종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LG전자 보겠습니다. LG전자 보면은 그동안 쭉 올라서 좀 쭉 미끄러내렸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서 양봉 두 개가 쓰면서 지금 올라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기관 외국인이 어제 같은 경우는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고,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종목을 보여드리면, 삼성전기. 예, 그동안 좀 많이 흘러내렸죠? 그래서 저가 메리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예 고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저가 매수를 하든지 중간가 매수를 하면은 거의 물류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삼성전기, LG전자, 아까 말한 LG이노텍처럼 그 싼 가격에서 잡아서 단기 대응 전략하면 상당히 효과적인 매매 대응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 낙폭과대주 종목 선별 방법이 중요하겠죠. LG이노텍이나 LG전자 같이 양봉 두 개가 나오면서 반등하려는 종목들, 좀 많이 흘러내렸는데 반등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 따라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네네. 말씀이신가요? 네네. 그러면요, 사실은 또 언제 반등할지 개인들은 반등 신호를 잡기가 어려운데, 그럼 양봉 두 개가 좀 신호 포인트다라고 보시는 거지? 예, 아까 제가 LG전자 차트를 보면은 여기 첫 양봉 나온 시점이 언제냐면은 요 날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예, 보이시죠? 제가 이렇게 보이는 예. 네, 5월 23일. 예, 5만 천, 예, 요때 하고 그 다음날 또 양봉을 보였습니다. 예, 그때 요게 이적 포인트라고 해가지고요. 요 포인트 잡고 들어가면 타이밍이 아주 잘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양봉 잡는 방법. 예. 또 다른 점이 있으신가요? 이적 외에 이제 백허그라고 해가지고요. 이 음봉을 크게 감싸는 그 장대 양봉이 들어왔을 때 그걸 백허그라고 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음의 기운을 양의 기운이 감싼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유효한 포인트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술적인 분석까지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코스피 200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9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200 종목의 조정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계속 우리가 얘기하듯이 코스피 정말로 상승 모멘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스피 200 종목들, 편입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 부쩍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 200 종목 관련된 이야기는요, 먼저 증권사 통해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안상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 200 종목들 어떤 종목이 편입이 예상되는지부터 짚어주시죠. 네, 우선 코스피 200 정규 변경으로 그 신규 편입되는 종목은 한미사이언스, BGF 리테일, 쿠쿠전자, 만두, 제일약품, 한울바이오파마, JW 중해제약, 동부하이텍, 보령제약, 벽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외된 종목은 서현, 그 다음에 한솔홀딩스, 조선내화, 모토닉, 큐비스, 한미반도체, 두산엔진, 화신, TBH 글로벌, 세종공업, 무림 PMP입니다. 우선 뭐 어저께도 그런 영향 때문인지 JW 중해제약이라든지 보령제약 그리고 만두, 동양 등이 3에서 7% 정도 상승을 했고요. 바이오 쪽은 그 전날 좀 가파른 하락세 때문에 약간 반등한 점이 눈에 띄입니다. 그 시장에서는 그 모건스탠리 MSCI 이벤트가 예정된 5월 31일 정도쯤에 진입을 하라는 식으로 조금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나라에서 중국으로 약 5,300억 정도 수급이 이제 빠져나가서 중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럴 때 약간 눌림목을 줄 때 한번 접근해 보셔도 괜찮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200 종목들 접근 방법까지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안상현 대리와 함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 일단은 JW 중해제약, 보령제약, 만도, 동양 같은 이 종목들이 코스피 200 종목 편입 기대감에 급등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 다시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코스피 200에 편입되는 게 그럼 단기 호재다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코스피 200에 대해서 이제 뭐 편입되는 거는 일전에도 한번 좀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이제 그 뭐 네임 밸류나 아니면 브랜드 인지도 이런 부분들을 좀 높일 수 있다라는 점이 한 가지 이제 그 뭐 평가가 될 수가 있겠고요. 다른 한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역시나 이제 뭐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수급적인 요인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사실 코스피 200에 들어간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모두 다 좋냐 이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신규로 편입이 되면은 그 이제 인덱스를 추종하는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들을 일부 이제 뭐 편입을 해야 추적 오차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긍정적으로 수급을 끌어올리는, 왜냐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또는 이제 그 전반적으로 이제 추종하는 그 인덱스 자금 쪽에서 기계적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지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수가 안 좋을 때는 기계적으로 기업 자체가 아무리 좋다라고 하더라도 매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일장일단이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뭐 편입이 안 된 것보다는 신규 편입이 된 부분들이 조금 더 좋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앞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을 때 그 중에서 이제 뭐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건 그러면은 편입이 됐고 어떤 종목들을 가장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느냐 이 부분일 텐데 일단은 빠진 종목이랑 들어간 종목들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들어간 종목들은 바이오 제약 섹터들이 많이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빠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계나 이제 뭐 반도체 또는 기계나 아니면은 자동차 뭐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빠진 부분들이거든요. 이거 자체도 사실 시장이나 아니면은 전반적으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트렌드 변화를 보여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GF 리테일, 뭐 편의점 쪽 관련해가지고 유통이나 아니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장 좀 강하게 가져갈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 또 하나 말씀을 그때 드렸었던 게 동부하이텍이라는 기업입니다. 한미반도체 빠지고 동부하이텍 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인데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뭐 강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또 한번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슈까지 좀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뭐 같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도 이제 뭐 자동차 업종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던 만도 정도. 그래서 뭐 신규로 편입한 종목들 제약 바이오가 좀 많이 있긴 하지만 저는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들어가서 트레이딩이나 아니면은 이 코스피 200 호재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주가에 좀 녹아 있다. 그러니까 반영이 됐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이라면 앞서 말씀드린 BGF 리테일, 동부하이텍 그리고 만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주들이 지금 많이 편입이 되고 있지만 제약주보다는 좀 다른 종목들을 보자라고 해주시면서 여전히 또 BGF 리테일 탑픽주로 다시금 김현철 팀장님이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동부하이텍 만도까지 관심주로 주셨는데요.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대로 좀 그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동부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오르긴 했지만 가파르게 급등하면서 올라온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해외 그 로컬 기업들,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에 대한 그 이제 뭐 거래선 다변화 이런 부분들이 뭐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주봉으로 보면은 사실 이 앞전 고점을 이제 좀 돌파하고 새로운 레벨업 단계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눌렸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뭐 가격대 19,000원 정도 이 가격대가 조금 뭐 유효하지 않을까. 19,000원에서 17,500원 요 사이에서 매수 뭐 분할로 뭐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은 뭐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강동일 멘토님은요, 코스피 200 편입 종목 중에서 어떤 게 가장 기대가 되세요? 예, 지금 뭐 전문가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눈에도 지금 만도 종목이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지금 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3년 그 주봉의 흐름을 보면 이 정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장 대비 좀 강한 종목을 저는 선호하는데요. 지금 이런 종목을 왜 이렇게 코스피 200에 편입됐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죠. 실적도 상당히 올해 추정치를 보면은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여기 보면은 전년도에 559억인 2,656억. 근데 올해 벌써 추정치가 3,768억 원. 예,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좀 실적이 향상되는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단기 순이익도 보면 1,258억 원에서 지금 추정치가 2,328억 원.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의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편입됐다고 보고, 단순히 편입돼서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차트의 기술적 흐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지금 보면 전체적인 큰 흐름이 주봉의 흐름을 보면, 예, 장기 이전 고점인 21만 3,500원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오늘이 마지막 종가 흐름까지 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크기 때문에 이 종목 유심히 보시고 좀 단기 눌림목 줄 때 아마 들어가면 유효한 전략이다 싶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만도까지 이야기를 또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이슈 이야기 두 분과 나눠봤고요. 지금 이 시간 조금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종목부터 알아볼게요. 이 시각 커뮤니티 랭킹 상위 종목입니다. 용평 리조트가 오늘 많은 관심 받고 있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이죠. 그리고 영진약품과 현대상선, CMG제약과 보성파워텍도 많은 관심 받고 있고요. 다음 포털 사이트에서는 혜태제과식품, 성문전자, 현대상선, OCI 그리고 슈넬생명과학까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용평 리조트가 오늘 코스피 신규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 첫날부터 급등하면서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자, 김영철 팀장님, 이 종목 그동안 기대감 좀 많이 얻어왔었는데 연일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흥행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도 가능할까요? 일단은 뭐 오늘 상한가에 장 초반에 일단은 뭐 들어가서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뭐 내일까지 뭐 강한 움직임들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때 이제 혜태제가도 상장 첫날 뭐 이야기를 드렸었지만 시장의 주도주 모멘텀이 없으면은 이런 신규 상장 IPO 쪽으로 자금이 쏠림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그 공모가는 7,000원이었죠. 근데 시가가 지금 9,000원에 붙어가지고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 이제 뭐 상당히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용평 리조트 대부분 이제 뭐 스키장 이런 부분들도 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콘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성장성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으로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나타났었고,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뭐 높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그렇긴 하지만 꾸준하게 이익을 좀 현금 창출을 좀 잘한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시장에서는 좀 관심으로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용평 리조트가 좀 뭐 신규 상장해서 상한가에 들어가서 부담스럽다라고 이제 뭐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게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에머슨 퍼시픽 정도를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아난티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고급 빌라 리조트 이쪽으로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도 키워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용평 리조트가 여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관심을 받으면서 레벨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에머슨 퍼시픽에 대한 관심도 다시 한번 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에머슨 퍼시픽 뭐 최근 움직임이 상당히 뭐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견조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관 수급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용평 리조트는 오늘 상한가에 문 닫았기 때문에 내일도 강할 가능성이 좀 높다. 뭐 트레이딩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해태제가까지 나타날지는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은 밸류에이션 평가나 아니면은 뭐 목표가나 이런 부분들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뭐 그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시면서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 에머슨 퍼시픽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평 리조트 일단 상승세에 추가로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리조트 사업과 관련해서는 에머슨 퍼시픽까지 관련주로 같이 주셨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현대상선 같은 경우 앞서 잠깐 짚어보긴 했지만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선료 협상이 아직까지 된 건 아니지만 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지금 무려 25%나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 좀 너무 처참하게 많이 내렸던 종목이기도 하죠. 강동일 멘토님, 오늘 상승 이후에 현대상선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예, 뭐 현대상선 그동안에 뭐 주가 흐름이 너무나 이렇게 가대낙폭으로 흐름을 양상을 보였는데 오늘 이렇게 좀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이 뭐 당장에 그 큰 모멘텀으로 작용돼서 주가의 흐름을 상승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지금 전체적인 기업 실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양상이 그거에 맞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으로 바라보시면 되고요. 절대 이 가격대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대상선 지금 많이 오른 만큼 좀 대응은 자제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이렇게 수익을 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겠지만요. 많이 오른 가운데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좀 가져가는 게 수익 좋을까요? 내신 분들은 무조건 팔아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매도 의견까지 같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보성파워텍이 오늘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반기문 테마주야말로 정말 요즘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는 장, 그것도 많이 오르고 많이 내리는 장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급락하고 있는데 정시테마주 좀 오늘 이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 어떻게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뭐 보성파워텍은 저는 뭐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 10,000원 기술적으로 가격대로는 10,000원 언더에서는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려왔었습니다. 왜냐면은 뭐 말씀을 드릴 때도 이제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냐면 이제 뭐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뭐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나 아니면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그것보다는 인맥 관련된 부분들 사실 뭐 인맥이라고 해봤자 뭐 직접 들어가서 보면은, 뭐, 같은 지역 사람 또는 같은 동문인데, 뭐, 같이 이제 뭐, 일면식도 없는 뭐,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요. 일단 뭐, 보성파워텍은 그런 인맥보다는, 그러니까 뭐, 피는 물보다 진한, 뭐, 어쨌든 가족이니까 가장 대장주를 일단은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은 정치 테마주도 뭐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소액이나 아니면은 뭐 작은 물량들은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10,000원 언더에서는 뭐 관심을 조금씩 뭐 가져봐도 괜찮다라고 이제 좀 드렸었는데 그날 수요일이었죠. 수요일 날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0,000원이 깨졌습니다. 뭐 방한 전일 이어서 이제 뭐 10,000원이 깨졌었는데 깨졌을 때 만약에 정말로 들어갔으면은 그 다음날 뭐 방한에서 대권에 대한 의지를 좀 표명을 하면서 그냥 뭐 갭으로 한 20% 이상씩 움직임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갭이 떴을 때 또는 강한 상승세가 나타났을 때 따라가서는 정말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종목입니다. 왜냐면은 계속 역방향 역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많이 빠졌을 때 왜냐면 어쨌든 뭐 기사화된 것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의지 표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간간히 뭐 움직임들이 나올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급등할 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뭐 10,000원이 깨졌을 때 뭐 관심을 가져본다라고 하면 저는 뭐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반기문 테마주 중에서도 좀 대장주죠. 대선까지 아직 시간 많이 남은 만큼 급락할 때 매수기에 노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9% 급락을 했지만 아래꼬리 달면서 지금 낙폭을 좀 많이 줄여가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건 아닌가요? 일단은 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빠지면은 분명히
분명히 밑꼬리가 달린다라는 것 자체가 사는 사람 그리고 빠지면 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주식시장에 갓 들어오신 뭐 2, 3년 된 분들이 아니고 이 앞전 대선 그리고 그 전 대선을 기억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지금 뭐 쉽게 여기에서 죽어나갈 종목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셨던 가격대 이탈이 나오면 아마 매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고 이제 좀 볼 수밖에 없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보성파워텍 뭐 가격적으로 잡고 있는 가격은 10,000원입니다. 10,000원 언더에서 뭐 9,000원, 8,000원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뭐 9,000원에서 일부 조금 사고요. 그리고 더 빠지면은 8,000원에서 일부 좀 사고 1,000원대 단위로 이 종목을 뭐 비중 조절만 잘 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이제 뭐 손해 보면서 나올 그런 종목은 아니다. 물론 이제 그 기업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보다는 뉴스에 의해서 움직임이 더 많이 나타나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전체 자산의 뭐 10%, 20% 이 정도도 아니고 정말로 한 5% 정도니까 뭐 짧게 뭐 트레이딩하는 전략이지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역전을 해서 뭐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시면 절대 답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성파워텍 매수는 10,000원 아래에서 노려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위즈인베스트먼트 김영철 팀장 그리고 샘플러스 강동일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지금 모두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시장 움직임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 뉴스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